한동훈이 유일하게 1승한 뉴스입니다. 예, 동훈 형님 뉴스네. 유시민이 한동훈의 3천만 원 배상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유시민이가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라는 식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한동훈이 고소를 했는데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시민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요. 5개 발언 중에 3개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각각 1,000만 원씩 내라. 유시민이가 적시한 사실은 한동훈이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 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 입수했다는 내용인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동훈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시민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거짓말인 거 알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다른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면서 한동훈이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막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당시에 저는 불법 보호법을 왜 불법을 사용한 공직자로 나게 지켰습니다. 그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500만 원, 민사로 3천만 원 두들겨 맞았다라는 이야기. 정말 한동훈 형님이 다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저런 유시민의 저런 헛소리들, 그 전에 우리의 우파 진영이 많이들 털어왔었죠. 유시민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뭐 진중권도 있었고 여러 좌파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발언들을 많이 캐치해서 이런 걸로 윤리도덕적으로 때리던 쪽이 우파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슨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또는 뭐 해일 앞에 조개 죽고 있네, 뭐 이런 발언들, 또 그 외에 다양한 잘못된 발언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주장들이 좌파들이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걸 우리들이 팩트로 그리고 엄중한 도덕적 잣대로 많이 비판을 해오던 그런 우파 진영이 이제는 유시민의 수법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고식의 거짓을 퍼뜨리고 거기에 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마치 이 좌파들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 나이 먹고 지금 3천만 원 배상 판결 두들겨 봤습니다. 저런 인생이 부럽나요? 저런 게 좋아 보입니까? 저기에는 어떤 우파도, 어떤 미래도, 어떤 건전성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시민의 저런 거짓이 악의적인 거고, 사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확인도 없이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막 던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좌파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거짓말도 냠냠 쩝쩝 먹고 있었겠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래, 한동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라면서 온갖 거짓으로 선동할 때는 재밌겠죠. 그래요, 이 모든 게 부정선거야 라고 거짓말을 찍찍하면서 돈 쳐받을 때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검증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좌파들 이겨왔던 전략이 바로 진실이에요. 거짓을 박살내주고 팩트 체크로 그냥 들이박아버리는 거죠. 그걸 검증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가 법원 아니겠어요? 저렇게 재판에서 진실이 갈려지고 저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너는 거짓을 말한 자다, 그리고 너는 이제 반성과 자숙을 해라 라면서 또 다른 반성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우파나 좌파나 이런 책임의 문제,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팽배하니까 누구는 부정선거로 거짓말로 돈 빨아먹고 누구는 저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또벌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100분 토론에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을 해요. 어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한답시고 주저리 떠들어댄다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하죠. 근데 이제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좌파나 우파나 양심을 버려버렸으니까. 양심 없어 이제. 뭐 책임감도 없어. 그냥 하던 대로 썼던 놈 또 쓰고 뭐 얘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다시 써주고 다시 써주고 이러니까 서로 간의 정치판이 완전히 뭐 점점점 전과자 집단. 전과자가 아니면은 정치를 못해. 전과가 없으면 정치가 안 돼. 이 과거에 우리가 좌파 애들을 깔 때 하던 건데 이제 우파도 마찬가지야. 이제 음주운전이 막 기본으로 깔려 있고 뭐 과거에 이상한 짓 하던 놈들 죄다 들어와 가지고 깽판 치고 이렇습니다.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방송에 이제 못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박. 그러니까요. 뭐 저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변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의 시각에서 저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토론 패널로 나온다. 그 화면 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이야. 그런데 부정선거라 외치는 인간이 방송에 나온다. 그 자체가 불공정이야.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주말에 남태령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야? 그렇지.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지. 또 무시무시한 장비들을 이끌고 트랙터가 윤통 관저까지 가겠다시고 몰려옵니다. 너무 무서워. 좀 아니 그냥 트랙터를 꼭 갖고 와야 되나 이거? 그냥 몸만 오면 되잖아. 그냥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응원봉 들던지 뭐 촛불을 들던지 아니면 뭐 전구 세트 들고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뭐 불 켜고 있던지 하면 될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경찰들만 불쌍해. 응? 윤통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시위에 나선 전농 투쟁단 트랙터 부대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뭐 안전상의 문제 또 교통의 혼잡 이런 건 문제로 이제 경찰이 맡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남태령이 온갖 시민들이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열어라 해가지고 경찰들이 4시 40분쯤 철수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그냥 꼴딱 세고 그냥 얼마나 개고생을 한 겁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야 이게. 농민 행정 보장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다. 참 저런 게 그 좀 좌파 세계에서는 저런 부분에서는 항상 무시당해 오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걸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저걸 막고자 하는 그런 그 공권력에 투입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죠. 좌파들이 젊은 여자들이 많이 나왔다 뭐 시위에 이런 걸 또 의미 있게 보지만 뭐 남자들이야 뭐 이제 군대도 끌려가고 또 자기네들이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이제 하는 얘기니까 걸러들어야겠지만 저런 식의 너무 이제 그 좀 과격해지거나 조금 어떤 사회적인 혼잡이 더 강화될 수 있거나 또 저런 게 만연해지면은 누군가는 지금은 트랙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불도저 갖고 오고 나중에는 또 뭐 이상한 그런 기구들이나 위험한 물건들을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회 안정에는 공권력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거기다 젊은 애들이 다 그냥 방패막이가 된단 말이야. 젊은 애들이 가서 그냥 밤 꼴딱 새고 저기서 추위에서 덜덜덜덜 떨고 근데 걔네들은 뭐 청춘도 아니고 걔네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부려먹어야 될 애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옛날부터 이 그 운동권끼리 이런 대립이나 좌파 쪽의 시위 집회는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런 젊은 그 경찰 애들이나 소방관 애들 또는 뭐 어디 군인 애들을 그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걔네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니까 오는 건데 그렇게 어린애들을 고생을 시켜야 되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또 농민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겠냐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내주고 기성세대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향을 할 줄 아는 좀 필요가 있지 않냐. 너무 저런 데서 일하는 애들도 너무 고생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굳이 저렇게 치 말고 트랙터를 꼭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냥 쌀포대기 들고 오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 시민이 저런 시위도 다 막아야겠냐? 꼭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과연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시위였을까를 보면 또 까고 보면 그게 아니야. 이게 매번 이렇게 까고 보면 뭐야 이거 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 시위에 등장한 대북제재 해제 트랙터도 있었습니다. 아, 요렇게 숨겨놓고 짠 짠. 그라제. 그럼 그렇지. 그라제. 이런 게 없으면 좀 아쉽거든. 요런 게 있어야 제맛이지. 그라제. 그냥 윤석열 물러가라가만 있을 리가 없지. 그러지. 대북제재 해제가 여기 왜 나오냐? 대북제재는 뭐 우리나라만 했냐? 예. 전농 이 윤통 구속을 촉구하며 상경시위에 나왔는데 일부 트랙터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이런 스티커가 발견돼 시위 배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갖고 왔는데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렬을 막았다. 근데 이게 논란이 이어지는 게 대북제재 해제 구호가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트랙터에는 파란색 글씨로 대북제재 해제가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제 사용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깨끗한 트랙터의 상태. 아, 그렇죠. 이거 너무나 깨끗한 거야. 여기 완전 새 거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 농민들이 사용했다. 아까 차랑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트랙터가 더러워. 요렇게 좀 더럽잖아. 뭔가 이렇게 때가 끼고 여기 이렇게 흙도 좀 묻어 있고 뭐 이러면 아, 이게 뭔가 흙을 뒹굴어서 뒹굴다가 오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너무 깨끗해. 누가 보면은 렌트했나? 일 대여했나? 이게 뭔가 너무 이 농사를 짓고 오지 않은 듯한 전시장에도 갖고 온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 너무 깨끗해.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농민들의 시위에 간첩이 섞여 있나? 농민 시위에 대북제재가 왜 같이 나오냐? 배우가 의심스럽다는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것 좀 그만해. 그 대통령에 대한 비토도 알겠는데 이럴 때 말이야 스멀스멀 저렇게 어디 친북적인 메시지를 달고 말이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윤통에 비판하는 자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고 헌법 수호를 제대로 안 했다. 우리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을 동시에 김정은, 김일성한테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북제재가 웬 말이야? 그 독재에 민주주의도 없고 그렇게 자기네 국민을 괴롭히고 그냥 기관총 난사하고 말이지. 이런 원시 부족의 제재를 그렇게 걱정하는 양반들이 윤석열을 깔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저런 트랙터 시위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보고 야 북한 찬양하지 마 이럴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은 저런 이제 위험한 행위들을 좀 하지 말자. 괜히 경찰 애들만 고생시키고 이게 뭡니까? 경찰 애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말이야 남편이고 아들이고 할 텐데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이게 대북제재 해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고 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기 모순적이죠. 그랬나? 오늘 노래가 안 되네. 예. 목이 쉬어서 이 양반 성대모사가 안 됩니다. 예. 이승환이 콘서트 취소됐어요. 예. 정치 편향적인 가수로 알려진 이승환이가 대관이 취소되면서 법적 대응하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시가 크리스마스 공연 예정이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버렸다. 윤통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이승환과 보수단체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는데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취소가 됐다. 그래요. 이승환이가 이 지역 보수 성향 단체들이 나서서 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 집회에서 공연 발언으로 민심을 갈라놓았다며 공연 대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 씨는 그러니까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공연 안전을 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되라는 공문과 서약서 등을 요구했다. 이승환이 거부하자 대관 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승환은 유감의 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부당한 서약의 날인급으로 보여서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즉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누르는 게 이승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자유의 원리죠. 예, 자유를 억압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가수들이 뭐 마음껏 대놓고 정치적 발언하고 공연하고 예,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 예, 왜냐 막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쪽도 막히거든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정치 편향성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어떤 충돌이 예측이 되나 뭐나 예, 그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나는 우파 음악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우파 메시지를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했는데 발매를 안 시켜줘. 국내 업체가 뻔히 반미 음악이 올라와 있어. 반미 음악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반미를 외치는 종북글 까는 노래를 만들었던 나는 발매를 안 된대. 왜요? 안 돼요. 왜요? 그냥요. 안 돼요. 그냥 안 돼. 왜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내가 공연을 하려고 공연장을 알아봐. 안 돼. 서울시 안 돼. 시 공연장도 안 돼. 사립 공연장도 안 돼. 소규모 공연장도 안 돼. 다 안 돼. 왜요? 안 돼. 그냥 안 돼.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야. 우파가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무대 하나 오를 수가 없어. 예, 무대를 오를 수가 없다고. 아예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말 그 불리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빌릴 수가 없어. 완전히 막 눈탱이 때려야 돼 막. 그러니까 우파 위주의 컨텐츠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딴 식의 인민재판이 양쪽으로 동시에 하면은 우파가 황무지가 되니까. 저쪽은 넘치는데 우리 쪽은 황무지야. 공연을 못해. 나야 뭐 관객이 그나마 다 차지도 않았고 뭐 소규모 공연장 겨우 구해서 그것도 달랑 4번밖에 못해서 끝나버렸지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관객이 늘어났다면 감당이 안 됐을 거라고. 빌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싫어하는 인간이 꼴 좋다 해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우파들은 더 많이 눌렸겠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치라는 걸 가지고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가. 그게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지. 이승환이 겪었다는 거는 저도 겪은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시설도 좋고 뭐 좀 잘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렴하기도 하고. 하고 싶었어. 안 된대.
안 돼. 이유도 안 알려줘. 그냥 안 돼. 물론 이승환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문제는 시의 조건에 따라서 시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소재다. 뭐 악마를 숭배합시다라든지 어디 사이비 종교를 믿읍시다라든지 뭐 이런 또 북한을 뭐 우리가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이런 공연들은 지양돼야겠죠. 근데 그 외에까지 그냥 다 눌러버려. 우리는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가. 예, 결국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타격은 우파들이 더 눌리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저 조건이 똑같이 우파 진영에도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파 가수도 마찬가지로 공연 취소야. 뭐 시작하려고 하는 우파 신인들도 죄다 공연 다 취소야. 어제 뭐 아무것도 못해. 광주도 못 가. 전라도 안 돼. 그래 이런 결과물이 뭘 낳았냐? 예, 우파의 문화적 황무지를 만들었다. 지금 우파 진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부정선거 외치는 거 말고는 우파 공연 자체나 뭐 이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다 사라져 버렸죠. 사실은 우파 같은 이런 자유주의 진영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돼. 이승환도 시키고 그러면 우파 가수도 시켜 이 새끼야 이러고 밀어야 돼. 네, 사실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직 우리의 정치나 이런 게 대립구도와 증오의 기반으로 돼 있지 우리는 이념적인 일관성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우파 쪽에서는 어차피 황무지니까 좌빨들을 하나씩 타격을 주자 하는데 쟤네들은 개체수가 너무 많잖아요.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되지. 쟤네들이 이미 다 발매하고 다 꿀 빨았던 애들인데 우파 쪽은 이제 시작인데 사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건데 저런 현상이 이승환에서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이런 나 같은 학고 창작자들이 눌리는 압박감은 한 몇만 배는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 일반 사람들의 증오심에 도취되어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 콘텐츠들도 일반 대중음악처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회가 되니까 나는 음악 생활을 꽤 오래 한 입장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음악을 만들었던 입장이고 정치 음악만 거의 100곡을 넘게 만든 입장이라서 그런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유의 고유의 영역이고 우파의 고유의 영역도 얼마든지 보존받으려면 우리도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우파든 우파 문화도 다 포기하고 쟤네들을 공격하는 쪽으로 선택을 가니까 사실 우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을 포섭을 하거나 이런 컨텐츠를 확장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경쟁을 해보거나 이럴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시 중심의 공연장에서는 시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시에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들이밀었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갸우뚱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걸 발언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요즘 시대에 걸맞나. 그냥 끊어버리면 그냥 끊어버리든지 너는 안 된다 지금 뭐 논란이 돼서 안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서약서를 받아갖고 공연을 허락해 주려고 했다는 것도 조금 전근대적인 사고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가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게 윤석열이 될 수도 있고 문재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달빛 아래서 나는 기도를 했죠. 그가 사라지길 이러면은 이게 문재인을 찬양하면서 뭐 문재인의 정적이 사라지길 기도하는 가사 아니냐 이러고 따져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건 다 그런 거야. 끝없는 메타포이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라는 거는 각자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군부 독재 때 막 대중문화를 가려도 정치적인 컨텐츠들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렇게 서슬 펄었던 때도 대중문화를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분출이 되는 것처럼 이런 행위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후진적 문화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우리 자유주의의 콘텐츠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마음껏 표현해라 니들. 뭐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어떤 소재에 대해서도 마음껏 표현해라. 대중문화라면은 너희들이 마음껏 표현할 때 그 문화가 더 꽃피울 수 있고 이게 자유주의가 더 흥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좌파들은 그런 걸 가리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우파 가수가 전라도에서 저런 꼴을 당했어야 돼. 우파 가수가 전라도에 갔더니 저런 식으로 막았다. 이걸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말로는 자유를 얘기하는데 정작 실제 행위는 인민재판이나 억압을 하고 있는 쪽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저도 이런 좌편향적인 가수들의 타격이라는 게 뭐 우파의 피가 흐르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도 당한 거니까 너도 당해봐 이승환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창작자로서 너무 너무 내가 누려야 되는 자유,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어떤 내가 나의 창작을 넘어서 나의 무언가가 심하게 짓밟히는 기분들을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 이게 상대가 좌파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히려 우파 가수 또는 우파에게 더 넓은 기회가 가려면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좀 반추해 볼 필요는 있겠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그게 우리에게 온다. 이게 자유의 법칙이기도 하죠. 규제 원리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과연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18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시에서 허락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논란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같은 우파 가수들이 받았던 불이익도 그동안 컸기 때문이죠.